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행정학 주제에 관한 건데요. 행정 이론하고 그 다음에 조직론에서 거시 조직 모형 좀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그 두 가지 중심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총론에서 아무래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성과 관리에 관한 부분이고요. 강론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행정 이론 쭉 한번 개관해드리고요. 성과 관리에 대한 기본 틀 잡아드린 걸로 할게요. 일단 여러분이 맨 처음 행정 공부하실 때 행정 환경 변화부터 볼 거예요. 19세기 또 국가로 가죠. 먼저 17, 18세기, 16세기 절대혁명 체제에서 17, 18세기 신혁명 거쳐서 입법국가로 가죠. 입법국가 일단 자유민주로 잡고요. 자본주의 발전.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서면서 행정국가로 가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서구사 혼란기가 나오죠. 60년대 말, 70년대 초반 혼란기.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에 신공공관리론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의 정부 혁신 얘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정부 혁신인데요. K들은 신행정국가로 명명했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같은 것도 나오고, 작은 정부로 가고 등등등.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일단 적어봅시다. 그러면 입법국가 시기의 행정은 작은 정부였어요. 작은 정부였고요. 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자, 모든 게 시장에서 예정주와 아담 스미스로 표현한다면 가격에서 조정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대공황 나오죠. 대공황.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빈부격차가 극심해지죠. 그러면서 케인전적 복지국가로 넘어갑니다. 이거를 적극국가, 적극정부, 큰 정부라고 하죠. 내용은 안다고 치고요. 그냥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자, 그런데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조절이, 정부의 경기 조절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킨다. 개입하지 마. 복지 제공이 복지병을 낳고 재정 적자를 낳고 그러면서 복지 해체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신자유적 개혁, 시장주의가 등장하네요. 자, 19세기 입법 국가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서 진보주의 국가 간, 그 다음에 다시 19세기로 돌아간다. 보수죠. 보수주의 국가 간. 일단 정치학 공부하는 분이라면 정책에서 말하는 진보 보수랑 같은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진보주의 국가 간, 보수 국가 간. 문제 풀 때 진보는 큰 정부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보수는 시장주의, 복지든 경제든 시장에 맡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다시 2008년도 리먼브레스 사태, 금융위기와 함께 시장주의가 쇠퇴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자유 전도사라고 불렸던 세계은행과 IMF조차도 정부 재정 적극 역할을 할 것을 공고하고 나서기 시작했던 게 2008년 이후가 되고요. 그러면 자, 환경 변화 속에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변화될 겁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건 관리론이 나오죠. 행정이란 입법부가 정한 법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거고, 입법부가 정한 민주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행정의 기능이거든. 행정관리설. 그 다음에 행정국가에 어울릴 수 있는 건 통치기능설이죠. 자, 행정부가, 집행부가 정책 결정하고 집행까지 하게 되네요. 국정 운영은 관료제가 주도하게 되죠. 이거를 행정국가라 불렀고요. 정부 기능 확대, 그 다음에 전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위민법과 재량, 그래서 전문성 이런 것들이 행정부 역할을 강화시키죠. 질적 변화, 양적 변화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행정의 기능은 정책 기능까지, 정책 결정 기능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넘어서 나왔던 신행정학처럼 정책화 기능설 이런 표현도 나오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3페이지 보시면 1, 2페이지가 빠져버렸네요. 3페이지 보시면
참 1, 2페이지 뭘 넣었냐면요. 행정학 총론의 전체적인 틀 이런 걸 넣어드렸었어요. 그러면 자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될 겁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행정, 역할 이게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에 걸맞는 이론들이 나오겠죠. 그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보란 이야기. 변화 방향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관식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행정의 기능 역할을 물어본다면 이런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요구된 역할, 그 다음에 행정 개념의 변화, 거기에 걸맞는 행정 체제는 어떤 체제일까? 이걸 사고해 주시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행정 이상 나오죠? 가볍게 넘어갈게요. 행정 이상 하면요. 일단 이걸 생각하세요. 정치를 한쪽 극단에 경영을 반대 극단에 놨을 때 행정은 이 선이 있겠죠. 어느 선상에 위치할까? 이게 행정 이상이에요. 그러면 정치란 가치 배분이죠. 희소한 가치, 권력 배분이라고 정의 내렸을 때 가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면 가치 배분, 갈등 조정 이 개념으로 정책학, 재명정 모두 이 개념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가치 배분을 둘러싼 갈등 조정으로 잡는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될까? 자유민주 관점에서 정치에서 요구되는 건 행정학적 표현 민주성 개념이 되겠죠. 민주성. 나도 세금 냈어. 근데 왜 나는 우리 집 앞에 도로 안 놓냐고. 그걸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것들이죠. 자, 경영은 뭐가 될까요? 관리,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에서 중요한 건 뭘까? 여러분이 미식경제학 배웠던 것처럼 노동과 자본, 최적 투입량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에서 효율성, 그 다음에 그런 결정에 대한 합리성 이런 걸 강조하게 돼요. 민주성과 효율성 반대의 극단으로 간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연구, 문제 해결에 대한 기술 양극단으로 가는 거죠. 행정은 정치다라고 본다면 행정은 왼쪽으로 가는 거죠. 행정은 경영이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나오겠죠. 반대로 행정은 관리거든 경영이거든. 그러면 행정은 정치 아니거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왔으니까 반대로 행정이 정치라고 보는 시각 정치행정 이론론 근원이 하나다. 행정은 경영 아니야. 공사행정 이원론 이게 행정의 위상이 되는 거죠. 행정 위상 보실 때 자, 여기 있는 과학대 기술, 그 다음에 민주성, 효율성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맥락을 보면 되겠다. 이건 가볍게 확인했어요. 자, 5페이지 보시면 자, 일단 흐름을 쭉 생각하시면서 어떤 이론이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봅시다. 원래는 19세기 중반부터 도시화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도시화, 산업화. 그러면서 자, 행정 업무에서 기술적 복잡성, 그 다음에 전문성이 높아져요. 기술적 복잡성,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고전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윌슨 행정 아버지죠. 거기다가 역관제 폐해 같은 게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전문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운영하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첫 번째 그림. 자, 이 와중에 점점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요. 전문성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튀어나온 일이 뭐냐? 윌슨의 행정 연구가 있었죠. 여기에 플러스 된 게 역관제 폐해였죠. 지금쯤 역관제 폐해 기억나실 거고요. 어떤 부분이었을까? 부패 비능률이죠.